오늘부터 한 몇 시간 동안은 이 양자역학의 Foundational Problems,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 뭐 여러 가지 성질을 논의하면서 미처 그 깊이 다루지 못했던 이제 Foundational Problem 몇 가지를 다뤄보겠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비교적 그래도 쉬운 거, 초기에 어느 정도는 약간 어느 정도라는 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양자역학 초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컴플리멘터리티, 상보성이죠. 컴플리멘터리티하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 보어 아인슈타인 디베이트가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에 대한 이제 많은 이 이야기와 이해와 오해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그 보어 아인슈타인의 초기 논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컴플리멘터리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리멘터리는 상보성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은 빛이란다. 어떤 양자역학인 파티클이, 우리가 이제 보통 파티클이라고 부르는 입자가, 어떤 그 퀀텀이 그 입자성을 띠기도 하고 파동성을 띠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진 않는데, 어떤 때는 이런 입자적인 성질을 보여주고 어떤 때는 이제 파동성을 보여준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거를 아주 잘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게 이 바로 영의 실험 타입의 투 슬릿 익스페리먼트고요. 이 투 슬릿, 그러니까 이중 구멍이 두 개 있어 갖고 그 구멍을 두 개를 통과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 이걸 입자라고 생각하면, 피얼리 입자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총알, 블렛. 자, 이건 이제 파인만 3권의 그 우리가 파인만 3권에서 이제 딴 그림이고요. 파인만 3. 자, 만약에 이제 총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얘는 왜 녹화가 되고 있지? 이거 녹화되면 안 되지. 얘가 좀 말을 잘 안 듣고 있어. 네, 약간 지금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 이제 여기 뭐냐면, 그 두 개의, 이제 여기 총알 소스가 있고, 소스에서 이제 그 이 구멍이 두 개 있는, 그러니까 랜덤하게 우리가 막그 난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난사를 한단 말이에요. 난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구멍이 두 개의 이제 구멍이 있는 이 월을 통과를 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튕겨져 나갈 거고요. 그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 월에 이제 구멍을 통해서 이제 어딘가 닿겠죠. 뭐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패스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 1번을 통과한 그 저기 저기 총알의 디스트리뷰션이 P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2번을 통과한 총알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네, 이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왜 얘가 좀 문제가 있어. 응? 잠시만.
펜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이 상태는 곤란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디텍터를 이제 무버블 디텍터를 달아가지고 그 요 위치 함수로 몇 개의 이제 전자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느냐, 전자란다. 총알이 요 위치 X에서 몇 개가 발견되느냐 하는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쪽 패스를 간 이제 그 이벤트랑 그 다음에 이제 혹은 이제 아래쪽 패스를 간 이벤트랑 완벽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P 토탈 P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되는군요. 이제 되는군요. P가 number of particle, number of bullets at X 위치 X에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백한데 1번을 통과한 총알의 개수하고 2번을 통과한 총알의 개수의 합일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총알의 경로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총알의 경로가 이제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하단 말이죠. 뭐 이걸 뭐 리얼리스틱이라고 부를까 어떻게 말을 해도 상관없는데 어떤 총알이 어디를 통과했느냐 하는 거는 뭐 그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패스가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자 물론 랜덤하지만 그 1번 아니면 2번을 통과한다는 거고 두 개의 사건 별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통과해서 총알이 어딘가에 여기에 딱 클릭이 된다든가 혹은 2번을 통과해서 여기 클릭이 되는 두 개의 사건은 완벽히 그러니까 요 사건과 요 사건은 완벽히 구별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 합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클래시컬 파티클을 생각하는 거죠. 클래시컬 파티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웨이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웨이브. 자, 여기서 이제 클래시컬 웨이브예요. 근데 나중에 퀀텀 웨이브를 다시 얘기할 거니까 클래시컬 웨이브라고 써. 예를 들면 이제 뭐 워터 웨이브다. 수면파다. 수면파를 내가 여기서 웨이브 소스를 가지고 어디 갔냐? 여기서 이제 진동을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이렇게 물결이 퍼져 나갈 텐데 이거 색깔을 바꿉시다. 이 퍼져나가는 물결을 이제 두 개의 역시 슬릿을 통과를 해서 여기 허이겐스의 원리에서 다시 이쪽에서 이런 이제 디프렉션 패턴이 나올 거고 이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 두 개의 경로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 여기 이쪽에 있는 그 무늬가 있을 거고요. 이 웨이브 앰플리튜드가 있을 거고 그 웨이브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H라고 부르면 이 H의 X는 뭐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1번을 통과한 웨이브 앰플리튜드하고 2번을 통과한 웨이브 앰플리튜드의 합이고요. 이건 뭐 슈퍼포지션 되는 거죠. 포지션 오브 웨이브. 자,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인텐시티고요. 인텐시티는 이게 앰플리튜드의 크기의 제곱이죠. i라고 쓰면은 ax는 hx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뭐 이거 리얼 함수일 경우에는 뭐 굳이 그냥 제곱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h1x 더하기 h2x의 제곱이고 이거는 사실 간섭이란다. 간섭. 그래서 두 웨이브 사이에 이제 위상차가 없을 때는 이런 경우에 위상차가 제로죠. 위상차가 없을 때는 이게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혹은 이제 이게 위상차가 예를 들어 뭐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다. 뭐 요 정도? 이 정도 되면 이제 반파장만큼 차이가 날 텐데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면은 여기에 이제 간섭 무늬가 뭐 심한 경우는 사라진단 말이야. 줄어들거나. 자, 그리고 여기 표시를 하면은 얘가 이제 h1의 x의 제곱에다가 h2의 x의 제곱. 여기까지만 있으면 파티클과 똑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배의 h1x, h2x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h1하고 h2가 부호가 같으면은 컨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를 하게 되고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혹은 부호가 반대면은 디스트럭티브 상쇄를 시키는 그런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컨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의 경우 h1 곱하기 h2가 0보다 큰 경우 이건 h1 곱하기 h2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런 인터페어런스가 일어날 거라 하는 얘기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영의 실험이 이거를 이런 구조를 했는데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가 빛에 대해서 이 웨이브 실험을 한 거고 라이트 이 빛에 대해서 이런 그 간섭 현상을 확인을 함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걸 웨이브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실험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그 머저리티였는데 이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그 양자역학적인 파티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보어 아인슈타인 디베이트 백그라운드에 지금까지 결국에는 뭐 여기다 쓰죠. 보어 아인슈타인 디베이트 1 첫 번째 이게 이제 결국엔 투 슬릿 익스페리먼트인데 with single particles 혹은 뭐 퀀텀 웨이브죠. 예를 들면 뭐 포톤이나 혹은 일렉트론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양자역학적인 룰을 만족하는 모든 임의의 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 저기 이 클래시컬 웨이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일렉트론을 한 개씩 쏴요. 한 개 쏘고 이게 지나간 다음에 여기 어딘가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통과를 시켜서 어딘가 지나가고 또 하나 찍고 이제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막 여기저기 일렉트론이 찍혀가지고 이 웨이브 그 이제 여기 결국 스크린에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날 텐데 그 파티클 일단은 실험은 이제 그러니까 인젝 싱글 파티클을 인풋을 주는 거니까
자, 이 실험 자체는 그 파이티클 라이크한 네이처를 갖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를 양자역학적인 입자라고 하면은, 근데 요 싱글 파티클이 이 우리가 총알처럼 기술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이 되고요. 자,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그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입자가 이게 딱 찍혔는데 이 입자가 이 일렉트론이 뭐 요쪽 그 패스를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쪽 패스를 통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쪽으로 온 걸 푸사이 1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온 거를 푸사이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푸사이 x는 푸사이 1 둘 중에 하나니까 플러스 푸사이 2x 이렇게 되겠죠. not 이게 아니라 p 이퀄 p1 플러스 p2가 아니라 총알처럼 이게 아니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사실 psi x의 제곱이 되니까 확률密도는 얘는 psi 1 x 플러스 psi 2의 x고요. 이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psi 1 x 플러스 psi 2의 스타 컨주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곱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쭉 쓰면 자 이거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지만 여기서 psi 1의 x의 스퀘어 플러스 psi 2의 x의 스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요 크로스 텀이 존재한다.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psi 1 스타 x psi 2의 x 더하기 psi 2의 스타 x psi 1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간섭을 주는 항이죠. interference. 자, 그럼 이 인터페어런스가 어떻게 이게 발현이 되느냐? 얘가 분명히 입자를 하나씩 투과를 시켰을 때는 하나씩 이게 인젝션을 시켰을 때는 이게 하나씩 클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얘를 모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을 클래시컬 웨이브처럼 쫙 쏘면은 두 개가 갈라져 갖고 빔이 갈라져 갖고 이렇게 워터 웨이브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런 웨이브들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실험을 하면 어디 갔어?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실시간으로 실제로 그 일렉트론 인터ference를 클릭을 한 건데 이건 이제 위키페디아에서 가져온 거고요. 자, 이게 그 하나씩 하나씩 스크린에 찍히는데 이걸 많이 모으면은 이런 인터페어런스 패턴이 여기에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렇게 인터페어런스 패턴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이건 자 이게 이제 퀀텀 인터페어런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은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오소독스 인터프리테이션을 얘기를 할게요. 오소독스 인터프리테이션. 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혹은 뭐 코펜하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주류의 해석이긴 한데 이 오소독스 인터프리테이션은 뭐냐면 그 이게 만약에 패스가 결정돼 있었다면 우리가 총알의 경우처럼 그 반드시 이거 알 거 아니에요. P1인가 P1 더하기 P2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1번 슬릿을 통과했느냐 혹은 2번 슬릿을 통과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 디스트리뷰션이 그냥 두 개의 합이 나타날 거고요. 그 psi 제곱 요것만 나타날 텐데 이게 입자를 하나씩 인젝션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그 이 패스를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psi x가 psi 1 x 더하기 psi 2 x고요. 만약에 우리가 입자의 경로를 안다면 자, 요거는 그 1번을 통과했느냐, 2번을 통과했느냐를 안다면은 그냥 개수를 세면 되잖아요. 어떤 스크린의 특정한 위치에 입자가 몇 개가 닿았느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P는 요 개수는 토탈 개수는 P1을 통과한 거의 개수랑 뭐 밀도겠죠. P2를 통과한 것의 밀도를 더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패스 1, 슬릿 1, 슬릿이라고 하지 말고 패스 1, 패스 2. 다른 가능성이 없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이게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서 컨클루전이, 이거 지금 뭐 완전히 컨클루전 아니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면은, 어, 그 입자의 경로에 대한 정보와 간섭 무늬는 동시에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경로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particle-like한 behavior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총알처럼. 자, 간섭 무늬는 이제 wave-like한 behavior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wave particle duality 혹은 complementarity 뭐 약간 뜻은 다른데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죠. 자, 근데 이런 해석의 초기에 아인슈타인이 그 매우 불편해했죠. 매우 불편해했고, 이 그러니까 입자가 쪼개지지 않는데 패스를 알 수 없다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패스를 알 수가 없다. 패스에 대한 리얼리티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소독스 인터프리테이션은 이 입자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묻지 말아라.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얘기죠. 정보를 진짜로 알게 된다면은 우리 간섭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경로 정보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을 아인슈타인스 어택.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림이 어디 있냐? 그림을 가져와야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처음에 그 입자를 이제 어딘가 소스에서 이제 쏴줬을 때,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호이겐스의 원리에서 뭐 위로 이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싱글 파티클이고요. 어, 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게 패스가 위로 갔다. through B. 그러니까 위로 갔다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 S1이 이게 그러니까 리코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뭘 이용을 했냐면은 리코일링 슬릿 이용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이 B 쪽으로 갔다면 이게 S1 그러니까 슬릿 S1이 이게 아래쪽으로 킥을 받겠죠. 리코일을 하겠죠. 물론 실제적으로 아주 작겠지만 뭐 아주 작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in principle 이렇게 모멘텀 컨서브 네트 모멘텀이 컨서브 돼야 되니까 S1은 아래쪽으로 모멘텀을 받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이 패스가 C를 통과했을 때 그러니까 아래쪽을 통과했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S1이 이게 어떻게 돼? 얘가 아래로 가니까 얘는 위로 이제 리코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S1이 위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코일, 그러니까 되튕김이라고 해야 되나? 리코일 오브 S1, 슬릿 S1이 결국에는 이 수직 방향의 이 X 방향이라고 하죠. PX에 대한 정보를 속도 혹은 모멘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읽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모멘텀에 대한 정보를 읽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모멘텀은 정보가 아니라 모멘텀을 읽으면 px 값을 기록을 하면 x 값을 측정이 가능할 텐데 px 값을 측정을 하면은 이 값이 결국에는 이제 패스 정보를 줄 거죠. 패스에 대한 정보, 패스 인포메이션을 줄 거고. 자, 근데 얘는 이미 이제 통과를 했으니까 여기서 진행하면서 웨이브 라이크한 비헤비어는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패스 인포메이션을 주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간섭 무늬를 관측하는 이렇게 하면 실험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충분히 이제 충분한 아주 이제 precise 아주 이제 아주 정확한 extremely precise measurement of momentum px 리코일링 모멘텀을 정확히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패스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와 동시에 이제 간섭 무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인터페런스 패턴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인슈타인의 어택은 이런 거였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어의 리스판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보어의 리스판스가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비교적 초기에 쉬운 해결책을 발견을 했는데, 뭐 이게 이렇게 어디 갔냐? 이 그림을 갖고 와서. 자,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슬릿과 보어가 이제 수정한 슬릿, 뭐 실제로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이게 이게 참고로 역사적인 저기를 얘기를 하면
이게 이 아인슈타인 보어 디베이트가 이게 1927년도 솔베이 컨퍼런스, 솔베이 미팅에서 유명한 미팅이죠. 있었던 이제 그 실제 상황, 실제의 그 인퍼슨 디베이트가 되겠고요. 이제 이게 아인슈타인 슬릿이 이런 건데, 요거요. S1이라는 슬릿이 이렇게 생겼는데, 슬릿의 구조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이게 보어의 다이어그램이 이런 거예요. 보어스 다이어그램. 자, 얘를 모멘텀을 측정을 하려면 얘를 움직여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예를 들면 어딘가 이렇게 매달아 놔야 되는 거죠. 매달아 놓고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초기에 킥 되는 거를 관측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파티클이 이게 위로 갔다 그러면 이 파티클이 이제 위로 향했다고 하면은 이 슬릿이 아래로 리코일이 될 테고 그 모멘텀 값을 측정하면 될 것이고, 혹은 입자가 아래로 갔다 그러면은 이 슬릿은 이제 위쪽으로 리코일이 될 테니까 그 값을 측정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정확히 측정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아주 정확한 여기서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아주 정확한 하게 이제 속도 혹은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를 모멘텀 값을, 이쪽 방향의 모멘텀 값을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여기 우리가 이 그림도 그려놨는데 그림에도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럴 경우에 얘가 사실은 모멘텀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 슬릿의 위치가 이 버티칼 이쪽 축 방향으로, 이 x 방향으로 그 uncertainty relation 때문에 이 정확한 측정이 결국엔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uncertainty가 존재를 하고요. 이 정확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포지션 uncertainty는 감소하게 되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uncertainty principle에 따르면 델타 x가 대략 h가 오버 델타 p보다 클 것이고요. uncertainty principle에 따르면 하이젠버그 프린시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애시당초에 여기 요 구멍의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델타 x가 존재를 하고, 구멍의 위치에 델타 x가 존재를 하고, 결국에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소스인데 소스의 위치가 불분명해져서 그러니까 웨이브가 이 와시아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터페어런스 프린지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 게 이제 보어의 답이었고요. 뭐 좀 더 정량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간섭을 얻으려면 이 델타 x가 충분히 작아야 되잖아요. 델타 x가 얼마보다 작아야 되냐면은 적어도 파장보다는 작아야 이걸 얻을 수가 있고요. 델타 x가 파장보다 작아야 되고, 파장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요쪽 요 x 성분 요쪽 방향의 파장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관계되는 이 스크린상의 그 정보는 이쪽 방향의 파장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h가
px보다 작아야 되고요. 반면에 패스 인포메이션을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델타 p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델타 x가 커지는 거죠. 델타 x가 h바 오버 델타 p보다 커져야 되는 거고요. 경로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델타 p가 작아야 되니까. 자,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p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하면 간섭을 얻으려면은 델타 x가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px가 결국에는 델타 p보다 커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에는 이게 간섭을 얻으려면. 근데 델타 p가 이거보다 작아져 버리면은 이거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px가 이게 작아야 되지.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멘텀 측정에 대한 프리시전이 이거의 모멘텀 자체보다도 커져 버리니까 언서튼티가 이 모멘텀, 이게 입자가 갖고 있는 모멘텀을 넘어서 버리니까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은 간섭 무늬와 경로에 대한 정보는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